골다공증이 만성화되면은 이런 병원 치료로만 갖고는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때는 생활 습관을 개선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연 치유하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연닥터 상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은 구독자분께서 보내주신 이 골다공증 관련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다공증은요, 말 그대로요, 뼈가 구멍 뚫린 스펀지처럼 약해지는 병이에요. 걷다가 넘어져도 잘못하면 뼈가 부러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약해지면은 이거 큰 문제죠. 주로 폐경 이후의 여성이나 항암 치료를 받는 분들한테서 이게 흔히 잘 발생돼요. 이 골다공증의 현대의학적인 원인은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첫 번째는 이 칼슘과 비타민 D의 부족입니다. 칼슘은 뼈의 기본 구성 요소라는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돕는 아주 필수 요소예요. 그래서 비타민 D가 부족하면은 이 골다공증이 올 수 있다는 거죠. 둘째는 호르몬의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뼈를 튼튼하게 유지해주는 이 호르몬이 있는데요. 특히 이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이런 호르몬이 줄어들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요, 이런 일이요, 꼭 여성에게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남성분들한테도 올 수 있으니까 방심하면 안 됩니다. 셋째는 항암 치료로 인한 부작용입니다. 이 항암제와 골수이식은 체내 이 미네랄 대사를 방해함으로 인해서 뼈 손실을 가속화할 수 있어요. 오늘은 병원에서는 이 골다공증을 어떻게 치료하는지 먼저 알아보고, 그리고 나서 병원 없는 세상에서는 어떻게 생활 습관을 개선해서 자연 치유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병원에서는 그럼 골다공증을 어떻게 치료할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칼슘과 비타민 D 보충해주는 방법입니다.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두 번째는 이제 약물 치료입니다. 칼슘을 체내에서 재흡수되도록 돕는 약물 처방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칼슘만 먹으면 다 들어가는 걸로 생각했었어요, 과거에는. 그런데 칼슘이 많으면 반대로 뼛속에 있는 칼슘까지 빠져나온다라고 하는 이런 연구 논문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재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비스코스포레이트라고 하는 그런 계열 약물을 주로 사용하는 거예요. 또 요즘에는 이 호르몬 대체요법이나 항체 치료제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런 약물들은 뼈를 다시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병원에서 하는 대체적인 방법들이에요. 그러나 이 골다공증이 만성화되면은 이런 병원 치료로만 갖고는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때는 생활 습관을 개선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연 치유하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 치유에는 4가지 핵심 방법이 있는데요. 자연치유법 첫 번째는요, 음식으로 이 치유하는 방법입니다. 단순히 약물이나 칼슘이 많이 함유한 제품을 먹는다고 해서 골다공증이 모두 낫는 것은 아니라고 지금 말씀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요, 칼슘만 많이 먹으면 뼈가 튼튼해질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시지만 정말 그것만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요, 칼슘이 제대로 흡수되려면 첫 번째 혈액이 맑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몸의 어떤 염증 수준이 낮아야만이 그런 현상들이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납니다. 음식의 이 해결책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은 저는 발효식초로 이 초절임한 자연식품을 첫 번째로 권장합니다. 발효식초라고 하는 식초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연식초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식초들은 몸을 정화하고 뼈에 영양을 직접 전달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초콩을 들 수 있는데요. 이 초콩은 이 식초에 발효된 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콩입니다. 생콩을 식초에 발효한 콩인데 이 안에는 칼슘과 단백질이 아주 풍부해서 뼈 형성을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또 초절임 미나리 같은 경우도 제가 많이 권하는데요. 혈액을 또 맑게 하고 또 염증을 좀 줄이고 뼈로 영양이 잘 전달되도록 돕는 이런 작용을 합니다. 기타 자신이 좋아하는 식품을, 자연식품이죠, 이런 것들을 초절임하여서 이 식탁에 올리면 모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요,
발효식품은 칼슘 흡수율을 20에서 한 30% 정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 비타민 K2가 풍부한 음식 중에 식초에 생달걀을 담근 건데요. 이걸 우리가 초라한이라고 그러죠. 이 초라한은 칼슘의 공급과 함께 칼슘이 뼈에 잘 이렇게 자리 잡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만성화된 골다공증에는 초란을 약으로 강력하게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립니다. 특히 이 뼈 건강, 특히 소화기 계통 개선에도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고요.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자, 골다공증의 자연치유법 두 번째 해결 방법은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의학적으로 이 스트레스와 뼈 건강의 연관성인데요. 이 긴장과 스트레스는 우리의 혈액을 탁하게 만들고 모세혈관의 혈액순환을 갖다가 방해함으로 인해서 뼈로 가는 어떤 좋은 혈액이 공급되지 못하게 만드는 역할을 해요. 특히 만성 스트레스는 이 코티솔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을 막 증가시켜 가지고서 이 코티솔 호르몬은 뼈를 약화시키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결책은 스스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을 터득하셔야 됩니다. 자연닥터가 추천하는 이 스트레스 관리법은 일상생활에서 호흡의 알아차림과 이 감각의 알아차림하는 것인데요. 이 방법들은 결국은 이 3분 안에 우리를 좀 쉬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조금 더 진행한다면은 3분 동안 여러분들을 잠자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 잠을 우리가 자면은 우리 몸은 스스로 복구하고 회복하게 되어 있어요. 밤에 잠자는 것뿐만 아니라 낮에도 잠깐 너무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 2, 3분씩 언제든 잠을 자는 이런 방법은 골다공증에도 상당히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만의 어떤 강력한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는 것이 골다공증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릴렉스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명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완요법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런 요법들은 코티솔 수치를 평균 한 23% 정도를 낮출 수 있다고 해요. 그러므로 인해서 릴렉스, 우리 몸 안에서 혈액순환과 함께 여러 가지 이런 회복하는 이런 능력으로 인해서 이 뼈 건강뿐만 아니라 이 전반적인 면역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자연치유법 세 번째는 생활 습관을 개선하셔야 됩니다. 적절한 운동은 이 골다공증을 해결해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야외에서 운동을 할 경우 햇빛 노출을 통해서 비타민 D 합성이 촉진된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도와서 뼈 건강에 어떻게 보면 필수적입니다. 의학적인 어떤 팁으로 보면은 하루에 한 2~30분 정도, 특히 이제 10시에서 12시 사이에 있는 이 시간에 햇빛을 쬐게 되면 필요한 비타민 D를 충분히 합성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운동은 다 아시다시피 이 뼈에 적당한 스트레스를 줌으로 인해서 뼈를 더 튼튼하고 건강하게 만들어 주는데요. 이 걷기나 계단 오르기 같은 이 체중이 약간 좀 부하 걸리는 것들, 이런 운동이나 근력 운동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골 형성을 촉진해서 골 밀도를 강화시키고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 자연닥터가 추천하는 운동법은요, 태초 운동법입니다. 태초 운동법은 일단 누워서 하는 방법이 하는 종류가 하나 있고요. 서서 걸어 다니면서 하는 방법,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이 누워서 하는 운동법으로는 붕어 운동이나 무관 운동, 합착압축, 개구리 운동이라고 제가 표현해놨는데, 이런 운동법들이 심장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누워서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서서 하는 운동법으로는 걷기와 하나 또 슬로우 조깅 같은 게 이런 것들을 권장합니다.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운동법으로는 이제 거북이 절 운동을 권장드리니까요. 이런 운동들은 또 하는 거 직접 보여준 것이 있으니까 찾아서 같이 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운동들은요, 결국 혈관 확장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요. 특히 골다공증 환자의 뼈 재생을 촉진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주는 그런 방법들을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특히 태초 운동법은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렇게 잡아주는데요. 건강한 원래 상태로 되돌려 준다는 의미입니다. 또 이 생활 습관 개선 중에서 운동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건데요.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생체 리듬에 맞게 잠자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뼈와 어떤 우리의 몸 안의 세포는 밤에 잠자면서 회복시키고 복구하는 거예요. 특히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있는 이 잠은 뼈를 재생시키는 어떻게 보면 골든타임입니다. 이 시간에 깊은 수면을 갖다가 취하게 되면은 뼈 손실을 줄이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생활 습관입니다. 자연치유법 마지막 4번째 해결 방법이죠. 이건 이제 혈액순환 개선하는 방법인데요. 이 자연닥터가 추천하는 혈액순환 개선 방법은 이 모세혈관이거든요. 이 모세혈관을 여러분들이 지압 마사지 해주는 거예요. 이 세포로 들어가는 이 모세혈관 혈액순환이 원활해야만 이 뼈로 칼슘과 미네랄이 잘 전달돼서 또 뼈가 튼튼해진다는 건데요. 결국은 이 모세혈관을 자극함으로 인해서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뼈 건강을 돕는 겁니다. 이 모세혈관은 주로 이 사지 말단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손끝, 발끝에 그리고 또 아랫배에 있는 신장 주변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손가락, 발가락, 아랫배에 있는 모세혈관을 계속 자극하고 지압과 마사지를 해주는 거예요. 이러므로 인해서 혈액순환이 됨으로 인해서 손발이 따뜻해지고 아랫배가 따뜻해지면서 골다공증에 상당히 많은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종아리가 있거든요. 종아리 쪽에 정맥펌프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곳을 지압과 스트레칭 같은 거, 마사지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밑으로 내려간 이 혈액이 다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뼈로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이 정맥의 혈액 흐름을 개선하는 작용을 해요. 뭐 이런 방법들은 결국은 혈액순환을 도와서 골다공증을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들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병원에서 치료하는 방법과 이 자연치유하는 이 4가지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골다공증을 비롯한 어떤 병이든 하여튼 만성화되면은 한 가지 방법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병이라뇨, 삶을 바꾸라는 신호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을 조금씩 바꿔나가면서 건강한 몸과 마음을 되찾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기 자신의 몸은 스스로 상냥하게 돌볼 때 병은 스스로 치유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병원 없는 세상을 꿈꾸는 자연닥터 상원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